안녕하세요. 엑셀 마스터 인가미형입니다. 회사에서 엑셀 때문에 고민이 많죠? 정말로 회사에서 이용한 엑셀의 기능을 콕콕 집어주는 강좌를 통해 퇴근 시간 앞당겨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인가미형과 함께 회사에서 유용한 엑셀 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꾸기 기능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 하면 그냥 문자를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바꾸기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제기하는 바꾸기에 관련된 문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썼더니 셀 값에 오류 표시 샵 NA가 생기고 합계 계산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일자를 업데이트하는 보고서에서 날짜 바꾸는 것이 매우 귀찮은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았더니 숫자 서식이 이상하고 계산이 안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았더니 공백 서식이 이상해서 뭔가 좀 서식이 이상하다 라고 느껴질 때, 셀 값인 문자 앞뒤에 불필요한 공백이 있고 중간중간에 공백이 2개 이상 중복되어 있을 때 이거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주소록을 받았더니 서울시, 서울특별시, 부산시, 부산광역시 등 같은 지역을 여러 이름으로 다양하게 표기됐을 때 이를 손쉽게 일치하고 싶은 방법. 이렇게 6가지 기능을 갖고 6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꾸기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에 앞서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우선 메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바꾸기 메뉴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H입니다. 바꿀 위치를 선택하고 컨트롤 H를 하면은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바꾸기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찾기로 할 때는 컨트롤 파인드, 컨트롤 F죠. 컨트롤 F. 그리고 바꾸기는 컨트롤 H인데요. 이거는 워낙 자주 쓰는 그 단축키다 보니까 이 단축키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메뉴에서는 상단에 보시면 리본 메뉴에 있는 홈 탭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는 찾기 및 선택에서 찾기와 바꾸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를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찾을 내용에는 바꾸고 싶은 현재의 그 문자나 숫자 이런 여기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바꿀 내용은 그거를 예를 들면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바꿔주면은, 바꾸고 나서 바꾸기를 하면은 하나씩 바뀌고요. 모두 바꾸기 하면은 선택한 영역에 서울로 표시된 거는 모두 바꿔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메뉴는 이렇게 해서 그 바꾸기를 사용하는 메뉴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시한 6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사용했더니 셀 값에 오류 표시가 나와서 계산이 안 된다. 이거는 해결 방안을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보통 셀 값에 오류 표시가 있다는 거는 수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수식에서 가져오기 할 때 무슨 오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VLOOKUP으로 값을 가져오거나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찾기를 하지 못해서 없거나 이럴 경우 오류 표시가 뜨는데요. 우선은 이 수식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능하면 수식을 값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수식으로 했을 때는 여기 파일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요. 자칫 수식이 좀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져온 값을 더 이상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값을 복사해서 다시 값으로 붙여넣어서 그 수식을 없애고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권합니다. 복사해서 값을 붙여넣는 건요, 보통
이렇게 그 영역을 더 지정을 하고 컨트롤 C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복사하기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값, 붙여넣기에 값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붙여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만 붙였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그 셀이 여기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컨트롤 C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값이 복사되고요. 여기서 방금 메뉴에서 봤듯이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이게 수식이나 서식도 복사할 수 있지만 값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수식이 사라지고 값으로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값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이 바뀐 값에 NA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갖다가 한번 수식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에 수식으로 값을 가져왔는데 수식으로 가져온 값에 이렇게 NA라는 오류 표시가 떠 있으면 sum 합계 계산이 안 돼요. 이 오류 문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수식을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복사해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이렇게 값으로 변해 있음을 여기 상단의 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H 우리가 바꾸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요 NA를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바꿀 내용에 그러니까 찾을 내용에 NA를 넣고 바꿀 내용에 보통 여기는 지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값을 없이 이렇게 커서가 그렇게 값이 없이 해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하면은 보셨나요? 자, 다시 방금 보시면은 여기 그 NA로 돼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데이터들이 사라지고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수식의 계산이 되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값으로 수정을 해서 바꿀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몇 개 안 되니까 사실은 하나하나씩 직접 지워도 되지만 데이터는 요즘에 다루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꾸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태로 이 오류 메시지를 지워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if error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곱하기로 되어 있는 수식이 있으면은 이 수식을 if error 수식을 넣고 땡땡 다시 수식을 넣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고요. 아울러 계산도 합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파일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값을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는 값으로 복사해서 하는 것이 낫고요. 값이 계속 변경된다고 하면 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때는 이렇게 if error를 사용하면 됩니다. if error에 대해서는 함수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이 부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매일 업데이트 보고하는 자료에 바꿀 날짜가 많다면 이걸 한 번에 바꾸는 방법,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자, 오늘이 원래 2월 3일인데 내일 그 데이터를 갖다 바꾼다고 하면은 이걸 2월 3일, 2월 4일로 바꿔야겠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나씩 바꾼다고 하면은 이 셀 값에 들어와서 4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으면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는 작업들은 가능하면은 일괄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럴 때 바꾸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영역을 지정한 후에 컨트롤 H 바꾸기를 선택하고 나면요. 여기에 2월 3일 뭐 3일만 바꿔도 되지만요. 그냥 2월 3일 한꺼번에 타이핑을 할게요. 다시 2월 3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2월 4일을 2월 3일로 하나씩 바꾸면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갖다 2월 3일을 2월 5일로 바꿔볼게요. 근데 모두 바뀌기를 하면은 한꺼번에 보셨나요? 한꺼번에 이 바뀐다는 거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의 숫자 서식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보통 인터넷이나 혹은 회사 사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혹은 호스트에서 받은 데이터의 경우 가끔은 이 버전들이 안 맞거나 서식들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자나 보통 영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과거에 뭐 아스키 코드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정의가 되어 있는 서식들이 있는데 그게 컴퓨터가 계속 버전이 바뀌면서 서로 호환되게 숫자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호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숫자를 가져올 때 혹은 아스키 코드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기호, 공백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숫자 두 번째에 있는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이라는 곳에 주소가 좀 이상하죠. 숫자가 이상하게 공백이 좀 넓게 보여지고요. 숫자 서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숫자 서식을 위에 있는 일반 서식하고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1을 그냥 1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있는 셀에 들어가서 H를 두고 자 1을 1로 바꾸기를 해볼게요. 보이셨나요? 일자 수식이 바뀌었죠. 자 4하고 4를 4로 바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스트와 지금 엑셀에 있는 서식을 똑같이 1이라는 숫자를 인식하는 게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될 때는 좀 잘못됐는데 얘네가 지금 이 엑셀에서 1을 다시 1로 바꿔주세요 하는 과정에서 서식이 달랐던 1이 다시 서식에 맞는 1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문자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잘 안 하고 숫자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숫자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숫자는 10개밖에 없잖아요. 0부터 9번까지 10번만 이렇게 바꾸기를 하면 데이터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번잡하지 않게 바꿀 수가 있어서 데이터가 조금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뿐만 아니라 네 번째 공백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백이 이상한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공백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위에서 서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도 있으니까 밑에서 볼게요. 여기에 공백이라 하면 앞에는 세 개의 공백이 있습니다. 세 칸에. 근데 이 중간에는 공백이 하나인데 앞쪽에 있는 공백하고 폭이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서식하고 동일한 건데 이때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주소를 받았으니까 주소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만은 숫자에서도 이런 경우 발생할 경우 숫자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은 꼭 수정을 하거나 없애주거나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아까처럼 동일하게 컨트롤 H에서 공백을 공백으로 지금 현재 공백을 공백으로
모두 바꾸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해결이 됐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왜냐면 여기 이 공백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 공백을 복사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다시 바꾸기를 적용해 봤을 때 이 찾을 내용에 지금 방금 복사한 공백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만약에 이게 그냥 제가 입력한 공백으로 인식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거의 99%가 다 100%가 다 반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끔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인식이 됐지만 숫자로 계산된 거에 앞에 이런 공백이 있을 때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방법을 하게 되면은 숫자 서식을 숫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은 알기만 하면은 이 해당하는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여기서 봤지만 앞에 여기 공백이 3개가 있었고요. 뒤에는 공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공백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밑에서 그냥 표현하면 공백을 밑에 슬래시로 바꿔주면 이렇게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2개 이상 있는 공백은 사실은 하나로 있어도 되는데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공백 2개를 하나로 바꿔주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바꾸기를 활용하면, 자, 바꾸기를 활용할 때 공백이 2개가 있으면 공백 2개를 하나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는 공백이 아니지만 밑줄 표시를 갖다가 제가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공백 2개를 하나로 바꿔주세요. 바꾸기 해볼게요. 또 바꾸기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개가 아직도 많이 있던 것들이 지금 반으로 줄겠죠. 여러 개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나오면 공백이 하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꿨어도 보면 맨 앞과 맨 뒤에는 공백이 하나씩 남게 되죠. 자, 이 부분의 공백을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든 일인데, 마침 함수에서 이걸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트림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트림 함수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함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책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실전에서 이 트림 함수를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잘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백을 해결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트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자, 트림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문장의,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맨 앞에 있는 공백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없애주는 함수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중복된 공백도 하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셀값에 보면은 앞에 공백이 여러 개가 있고 뒤에 공백이 여러 개가 있고 중간에는 몇 개 없네요. 자, 이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게 이 함수를 썼을 때, 자, 여기에서 이 함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 수식으로다 보니까 값으로 바꿔주고 나면 앞에는 여기 앞에 있는 함수도 없어졌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가 있고 뒤에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자, 다시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중간에 공백을 여러 개 한번 넣어볼게요. 이래도 여기는, 자, 여기서도 중간에 한번 여러 개를 넣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여기 공백도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는 데는 이 트림 함수를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손쉽게 공백을 없애고 데이터를 좀 더 클리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여섯 번째, 그 주소록에서 서울이나 서울시, 서울특별시, 부산시, 부산광역시, 충청, 북도, 충북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의 이름을 여러 개로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주소록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 가나다 순으로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이 주소를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동일로, 서울 노원구 상계로, 서울 도봉구 노들로, 서울 도봉구 마들로 이런 순서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앞에 그 서울이라는 지명이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그 오름차순으로 정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울하고 서울시, 서울특별시 이런 순서대로 앞에가 먼저 정렬되고 그 다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오름차순이 정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그 여기 이 지명이 원래는 동일하게 칸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글자 수를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좀 지저분하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바꿀 때는 통일을 시키는데 어느 쪽으로 통일을 시키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해서 바꿀 거냐, 일치시킬 거냐, 아니면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일치시킬 거냐 라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긴 단어를 짧은 단어로 정리할 것이냐, 짧은 단어를 긴 단어로 정리할 것이냐 할 때는 우선은 긴 단어를 짧은 단어로 정리를 해야 돼요. 짧은 단어를 긴 단어로 정리할 때는 중복의 우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 그 서울을 서울시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서울을 서울시로 바꾸기를 해보면, 자, 처음에 있던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 두 군데는 서울시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맞는데요. 원래 서울시로 돼 있던 것도 앞부분이 서울이 서울시로 바뀌다 보니까 서울시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특별시로 이렇게 바뀌는 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긴 단어를 짧게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먼저 바꿔볼게요. 물론 앞에 서울은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시를 시로 바꿔도 되고 그냥 특별을 없애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거는 뭐 방법적인 문제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긴 단어를 짧은 단어로 바꿔주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기를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끝에 두 개 있던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로 바뀌면서 서울은 두 군데, 서울시는 네 군데로 됐죠. 자, 여기를 다시 서울시를 서울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 6개 그 주소가 모두 서울로 통일돼서 나타나고, 아울러서 오름차순 정리를 하더라도 가나다 순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긴 단어를 짧은 단어로 바꿔주는 게 먼저고요. 만약에 이 서울을 다 서울특별시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이미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을 서울특별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쪽으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를 전북으로, 경상남도를 경남으로, 뭐 강원도를 강원으로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가능하면 일치시키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주소록 자체도 데이터를 분리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일한 지명, 여기 같은 지명을 나타내는 것은 통일시키는 그런 데이터 클리닝 작업에서도 굉장히 바꾸기가 유용합니다. 이처럼 바꾸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문자에서 어떠로 바꿔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오류를 잡아주고 데이터를 클리닝 해주고 공백의 어떤 오류를 잡아주고 여러 가지를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꾸기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바꾸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책임감에서는 제가 이렇게 엑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엑세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능하면은 제가 이런 엑셀의 유용한 팁들을 올리고 나중에는 지금 책으로 낼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엑셀의 기능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